네, 반갑습니다.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2020년도 이제 하반기 12월에 있을 역량평가 관련해서 대비하시는 고용노동부 이제 5급 이제 사무관 후보자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이제 고용노동부 강의를 쭉 진행을 하다가요, 작년에, 또 이 강의 일정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고용노동부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이번에 2020년도에 또 새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인데요. 이게 없었다면 선생님들 직접 대면해서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 강의 통해서 좀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관련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예전에 종전에 4과목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2과목으로 이제 바뀌면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경향이 좀 바뀌기도 했고요. 근데 벌써 이제 그것도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고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고용노동부 선생님들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중앙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으로도 많이 이제 출장 강의를 했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이제 크게 이제 2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과목이 이제 IB&OP라고 해서 예전에 2과목이 이제 합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과목이 1대2 RP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피평가자인데 두 분의 이제 평가자 모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대1 RP하고 이제 집단 토론이 없어지면서 2과목이 좀 통합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이 2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실은 올 2월에 또 출장 강의를 한번 고용노동부 갔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뒤돌아보면 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이제 오픈 강의입니다. 오픈 강의로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올 하반기, 2020년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2021년도 더 나아가서 2022년도 정도에 한번 내가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고려한 전체적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배분들 통해서 합격한, 이제 승진하신 선배분들 통해서 아마 제 이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양력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많이 계셔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하시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장 가시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사한 일을 이제 현업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시험이나 이런 몇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직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업무 로펌에도 있었고, 지금은 주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이렇게 승진자 강의, 그 다음에 또 5급, 7급 신규 채용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본업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통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더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관련해서는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많이 이제 고맙게도 많이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곳이 많아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더해서 또 이제 평가위원으로도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평균적으로 7개 기관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대상자분들 평가하는 거에 대해 이제 실제로 접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업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은 영양평가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매출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해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가 최근 3년 동안은 제일 강의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고용노동부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뭐 깊이 들어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영양평가 2에 관련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에 이 두 과목 관련해서 어떠한 역량을 체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 영양평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픈 강의지만 이제 이른바 이제 무료 강의이긴 하지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형식, 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기법별로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IBNOP, 그 다음에 1대2 RP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양평가 2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의 사무관 역량 관련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제 역량 중에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역량 모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력,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이제 가로온 아닌데 거의 이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더십 역량 총 4개 역량이 있고요. 4개 역량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 역량인데 이 4개 역량에 대해서 각 2개씩 묶어서 이 2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을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뭐 체육으로 따지면 뭐 근력이라든지 뭐 유연성이라든지 뭐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거나 오래 달리기,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이 IBNOP라는 과목이 있고요. 뒤에 말씀드릴 의사소통과 리더십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1대2 RP 과목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력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기획력 관련해서 기획력과 문제 해결력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획력 관련해서는요, 정책과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자료를 많이 얻기도 하시고 또 제가 했던 강의 또 작년에 저희 학원에 이용훈 변호사님께서 참고로 저희 절친입니다. 13년 절친이신데 그분께서 했던 강의들 자료들 보면서 아마 조금 인지는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IBNOP에서 실행계획 수립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한 업무가 A, B, C, D 4개 업무가 있는데 각 업무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겠다와 관련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작성을 한다는 것이고 작성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파악한 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걸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안 자체는 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오로지 해결 수단 쪽으로만 답안이 가서도 안 되고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것 자체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답안 자체가 저도 이제 평가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봅니다만은 점수가 굉장히 세세하게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권투나 아니면 체조 같은 거 마찬가지로 무슨 기술을 구사했을 때 점수가 0.1점, 0.2점 추가되고 또 0.1점, 0.2점 감점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량이 문제 해결력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및 애로점 등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도 파악이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파악 역량은 당연히 답안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단이 안 되려면,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려면 내가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업무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이른바 좀 맡기는 행위도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맡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 역량이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면 누구한테 맡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 대상자가 있는데 부하 직원이 있는데 가한테 맡길 것인지 나한테 맡길 것인지 다한테 맡길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업무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쓰신 답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근거를 많이 드시는데요. 근거 든다고 했을 때 A, B, C, 다시 하겠습니다. 가나다라는 그 부하 직원들 중에서 가가 되는 이유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른바 그분이 시간이 되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근거라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는 그 사람이 적임자여야 돼. 적임자라는 걸 잘 찾아야 되는데, 소극적인 이유 말고도 적극적인 이유가 좀 충분히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적임자만 찾다가, 예를 들어서 나라는 그 대상자, 이제 부하 직원이죠.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료상으로는 그 업무를 맡길 시점에 이미 출장이 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누락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는 아예 없는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 즉 후자, 지금 말씀드렸던 후자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근거, 그 사람의 어떤 스케줄을 고려한 거, 그 다음 적극적인 거, 적임자임을 고려하는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더 균형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않도록 조치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요. 파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기본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과목이 IB와 OP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은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고요. OP라는 거는 이른바 오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작성이고, 요거는 조금 요 문제 해결력하고 비슷하다고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업무 처리 내용, 업무 처리 방안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자료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통상 뭐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네, 분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뒤에 설명드릴 이제 내용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B 관련해서 한 7페이지, 그 다음에 OP 관련해서 한 7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수행 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역량이자 두 번째 과목이 1대2 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역량으로서 1대2 RP의 첫 번째 역량으로서 의사소통이라고 하고요. 이 의사소통은 요거를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또는 조정통합, 이렇게 지금은 고용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조직 내에서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나 업무 수행상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동의 목표로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깁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나 업무 수행상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동의 목표로 조율될 수 있도록, 이거는 핵심적인 게 공동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들어보셨습니까? 윈윈.
윈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윈윈이라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우리 윈윈 뭐 현장에서 1대2 RP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윈윈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윈윈이라고 했을 때 아마 작년에 시험 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인터뷰할 때 턱없이 짧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포인트, 요런 공동 목표를 제시하는지 이런 게 배점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윈윈하는 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세부적인 아이디어, 이른바 뭐 상생 발전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기적인 피드백, 협의체 구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바로 언급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2 RP 관련해서는 미리 세팅해 가야 되는 몇 가지 문장 핵심 어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대상자, 우리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라면 1대2 RP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핵심적인 그 어구에 대해서는 정리를 당연히 해갈 겁니다. 왜냐하면 20분 동안 내가 두 분과 대화를 하는데 20분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20분인데요. 인터뷰 시간 20분인데 선생님들께서 20분 동안 몇 분 정도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뭐 한 10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합니다. 많이 해봤자 7, 8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한다는 거는 소통이잖아요. 소통은 불통의 반대말이고 불통은 일방적인 거라니까 그것을 얘기하니 소통은 주고받는 건데 내가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할 수 없고 상대방 얘기 듣고 캐치를 하고 경청하는 모습 보이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 전달, 그러니까 전달 방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심지어 그 두 분이 다투죠. 역할 자체가 다투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고요. 소위 말하면 잡아먹는 표현은 좀 약간 거칠긴 하지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게 앞에 뭐 이른바 라포, 공감대 형성하는 인사말 빼고 나서 하면 실제로 발언 많이 10번이나 하나요? 많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쟁점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상황에 따라서 질문도 해서 본인이 쟁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소통해야 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선 처리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일종의 연기거든요. 연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로 조율되어 있을수록 적극적인 상호 이해 과정을 거쳐서 적극적인 상호 이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뜻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말로 언어적으로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비언어적으로 시선 마주침이라든지 적극적인 고개 끄덕임 그 다음에 제가 좀 잘하는 겁니다만은 어떤 특정 좀 뭐 논의가 과열이 됐을 때 상체를 살짝 앞으로 구부린다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메모하는 거. 그다음 막 상대방 보라고 막 별표까지 뭐 중요하든 안 하든 막 그런 행동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이 조직의 목표가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목표가 있고 여기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동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른바 사업의 이 목표라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 목적이죠. 목적, 효과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업의 목적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비공익적인 이른바 사적인 목적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저라면 이제 아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팅이라기보다는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적인 이익 관련해서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뭐 교육적인 효과, 그 다음에 고용적인 효과 이런 게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공익적인 요소는 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이 뭐 공익적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리더십.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이 하나의 과목을 통해서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의 평가 과목 관련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평가 과목인
평가 기법입니다. IBN OP 관련해서는 실제 직무에서 다루는 다양한 항목들을 연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직무에서 다루는 다양한 항목들이 뭐 이메일도 있고, 노트에서 회의 자료, 뭐 대화록, 그다음에 신문 기사, 뭐 각종 자료들이 막 이렇게 줍니다. 그거 주면서 뭐 이제 주로 함정은 여기 이메일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메일이 들어가서 이메일을 좀 잘 챙길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시간 할애를 좀 이메일에 많이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작성된 문서를 발표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인터뷰를 하는데 이 발표까지 있습니다. 발표. 요거는 요 과목 중에 OP 때문에 그렇습니다. OP. 오랄 프리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IB가 세 개 문항이고 뭐 OP는 따로 한 문항, 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제 발표도 하는 겁니다. 네, 발표 및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발표 같은 경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발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제가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고 제가 1년에 평균적으로 인터뷰를 뭐 이제 신규 채용자까지 하면 그래도 뭐 못해도 500명, 많이 할 때는 한 700명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매년 하는데, 발표를 통해서 점수가 더 올라간다는 느낌 가진 분은 한 해에 한두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발표 잘하기는 매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성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위원분들이 답안을 들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발표할 동안 뭐 썼나 쭉 보시는 겁니다. 보면서 어느 정도 형식이 있구나. 그 다음에 문제점을 잘 발견했구나. 해당 발견한 문제점에 대안이 실천 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 발표에 대해서 너무 막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대2 RP에서 롤플레이입니다. 역할 연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지위를 부여받고, 물론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한 지위를 부여받는 겁니다. 참고로 고용부 이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슈가 당연히 타 부처 또는 타 기관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부 이슈 나오면 해당 업무 수행한 사람은 너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정책과 뭐뭐 A 팀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 시 일어나는 이해관계자 또 타 기관과의 갈등 등 협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고 평정위원과의 역할극 수행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정위원 분들하고 역할극 수행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IB하고 OP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하시는 분하고 나랑 이렇게 마주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1대2 RP도 이제 평가위원분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선 처리라는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할 대상자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서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주어진 자료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이메일 자료라든지 노트 회의 자료, 그 다음에 신문 기사 자료,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개요, 이런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무슨 항만 개발 관련해서 뭐 이제 개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무슨 센터를 건립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기관하고 또 이제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 조정하고 의사소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IB, OP 중에서 일단 IB 분야를 나눠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두 과목으로 IB는 OP이기 때문에 두 과목으로 통상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상의 업무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점의 처리 순서, 우선순위 관련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우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었는데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원래 일종의 가이드라인 자체는 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답안, 그 순서 관계를 맞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 순서 관계가 일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순서 관계 관련해서 다른 게 아예 점수가 이를테면 0점 처리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순서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근거가 탄탄하기만 하면 순서 관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가지지 아니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 순서 관련해서는 이른바 뭐 시급성이라든지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는데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순서 관계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B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3개가 있는데 또는 4개가 있는데 요즘에 보통 이제 4개 정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4개 업무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고, 뭐 위임하고 지시는 아주 세밀하게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 그냥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하 직원한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른바 지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임이 범위가 조금 더 실제로 넓습니다. 왜냐하면 지시는 보통 부하 직원이고 위임은 이제 동급자, 이제 다른 팀장까지, 옆에 있는 팀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법 관련해서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A 업무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맡길 것인지와 관련해서 좀 세밀하게 필요하고 그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how, 그다음에 왜 what, why죠 why. 그래서 who,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팀 내부의 갈등 조정 방안 관련한 건데요. 요거는 중요성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받은 그 출제 기간별로 중요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한데요. 뭐 팀 내부 갈등 관련해서도 포함되는 해도 있었고, 포함되지 않은 해도 있었고, 또 상반기 때는 했었고, 하반기 때는 안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인데요. 좀 많이 치렀던, 4회, 5회 치렀던 해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객불만 해소 방안인데요. 요거는 이제 별표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객불만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 발생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 보고서, 이거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OP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한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대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정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P입니다. IBN OP 중에서 OP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검토해서 주요 이슈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다 보니까 문제점 작성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한 신경도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딱 근데 제가 이 오픈 강의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OP 관련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작성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60분 동안 IB 답안도 쓰고 OP 답안도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뭐부터 써야 되느냐? OP 먼저 쓰고 IB 먼저 써야 되느냐? IB 먼저 쓰고 그 다음에 OP 쓰느냐? 뭐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다양하게 쓰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OP는요, 쓰려고 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왜냐면 공을 들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보면 IB에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업무 한두 개가 막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개 업무, A, B, C, D 업무 중에서 C 업무 반만 쓰고 D 업무 아예 못 쓰고, 물론 이제 인터뷰할 때 인터뷰를 통해서 보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앞선 분들에 비해서 답안이 좋지 않은데 점수가 잘 나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IB 관련해서는 IB를 조금 더 많이 쓰시고, OP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60분 중에서 50분 썼다 치겠습니다. IB로.
오피 10분 써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시간 없으면 핵심 목차 이거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점, 2번 해결 방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핵심적인 거는 내가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죠. 파악이라고 했잖아요. 파악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파악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인 분석도 있어야 되고요. 원인 분석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야 되고 이제 해결 방안이 있으면 되고요. 그걸 작성하고 평가하는 걸 의미하고요. 예시 보시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특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개선책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유형은 정책기획보고서도 있고 상황보고서도 있고 뭐 행사기획보고서도 있고 다양한데 이른바 정책기획보고서라고 해서 일반 개선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예를 들어서 뭐 기술관리 산업 많은 분들이 보면 산업 또 기술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생소합니다만은 자율주행 자동차 활성화 방안 또 뭐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AR, VR 산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 공장 활성화 방안 이 다른 기관에서 다 출제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기술 관련된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생소하다 느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거 관련해서 개선 방안이 대부분 보면 규제 개선입니다. 규제 개선. 그래서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듣고 넘기십시오. 규제 관련해서 일몰제,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그 다음에 또 규제 그런 거 네거티브 규제 이런 크게 세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규제 개선 방안이 보면 첫 번째 규제 개선 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관련해서 지원한다. 그 다음에 이거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부족하다. 협의체 구성한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제점들로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산업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애당초 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점, 그 다음 관련된 개선 대책, 이거를 미리 기억해 두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작성 시간 관련해서 이게 심지어 10분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개선 대책에서 쭉쭉쭉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할 때도 미리 대비하시면 용이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에 다른 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온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이라는 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획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획보고서고요. 이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가출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항 입국 면세점 설립에 따른 이해관계자 설득 방안, 이제 이해관계자의 설득 방안인데요. 설득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그냥 일반 개선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 방안 관련해서는 설득할 때 인센티브, 항상 설득할 때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니까 인센티브들이 어떤 거 있는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인센티브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설득 방안 문제 유형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를테면 아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각 이동통신 회사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한다는 개선 대책을 썼을 때 해당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협조를 하니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미리 세팅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련되어 있을 때 해당 기업 등 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협력에 대한 대응, 인센티브,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면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거둘 거를 받아야 될 걸 덜 거두기 때문에 이른바 소극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라고 하고요. 그 외에 적극적인 거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금전적인 거 말고 가산점을 준다거나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거나 정부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각종 관련된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 때는 이걸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정도 얘기로도 이제 충분히 도움 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대2 RP 관련해서는 1대2 역할 수행이라고 하고, 뭐 역할 연기라고도 합니다. 뭐 이거 혼용돼서 쓰고 큰 틀에서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 동료,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대화로 설득하는 건데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료 직원, 그 다음에 부하 직원, 예를 들어 1대2 RP, 그래서 A 부하, B 부하, 그 다음에 동료, A, C 팀장, D 팀장, 뭐 이런 식인데요. 우리는 이쪽입니다. 고객. 그래서 외부 고객입니다. 외부 고객. 외부고 이른바 민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집단의 대표.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용부 기출문제를 보시면 층간소음 해소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국토부의 팀장인 거예요. 국토부 팀장인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게 여기 우리 집의 천장이 아랫집의 바닥이 되니까 여기에 두께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두께 관련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 자체가 좀 뭐 요즘은 뭐 강화됩니다만은 기존 강화된 기준으로도 층간 소음이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하잖아요, 실은요. 그래서 하니까 이 관련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좀 강화해 달라. 또 강화하려고도 조금 하고 있는데 건설협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 비용 부담이 많이 들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들겠습니까? 일단 그 충전재, 방음재를 많이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그런 비용도 있지만 이 두께도 좀 두껍게 해야 되니까 20층 지을 거 19층 짓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뭐 요즘에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고 자체를 뭐 요즘에 2m 70인데 보통 2m 80, 2m 90 뭐 이렇게까지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찌되었건 비용 많이 든다 이거죠. 적절하게 조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 편을 드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떤 서로 좀 협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를 하고 바람직한 조정, 수정안 제시가 필수적인 겁니다. 수정안 제시. 그래서 A의 안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안이 있는데 A와 B의 안에 대해서 적절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A 안으로 결론을 내리고 B 안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느 쪽에 좀 유리한 결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A-안 정도로. 그래서 B는 좀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B는 많이 불만족스럽고, A는 약간 불만족스러운 결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집단의 편을 드는 결론, A 결론, B 결론, 이런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픈 강의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평가를 위한 기본 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까지는 들을만 하시지요. 이제, 대강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역량평가를 위해서 기본 준비 방향인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하반기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2020년 하반기 응시자분들은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되고요. 2021년 이후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용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시는 분은 이번 이거 관련해서는 좀 배수를 좀 빨리 하거나 해서 아니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우선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분야이므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인데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지금 고용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부에 있는 중앙에 있는 분들, 우리 세종시에 있는 분들 말고 우리 각 권역별로 지방청에 있거나 아니면 그 하위 기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근로감독관으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실무자면서 이렇게 출장도 많으시고 보통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조금 이렇게 멀어진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고서 쓰시는 게 거의 대부분 실사, 즉 상황 보고서 많이 쓰시잖아요. 점검해가지고 일시장소 이렇게 점검 결과, 현지 지도 결과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요. 보도자료라든지 일반 고용부의 보고서 주로 뭐 2020 뭐 고용부 업무 보고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업무 계획 이런 것도 치면 그 단어들이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그 단어에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보급, 전파. 이 키워드 좀 어렵지요. 근데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인터뷰하실 때, 그리고 심지어 작성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부처 보고서나 아니면 보도자료 보면 굉장히 좀 생소하잖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정책자치 섹션이라고 해서 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신문보다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는 건데요. 정제된 기사라든지 활용하기 쉬운 개선 대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또 중앙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잘 정리되어 있고요. 다른 신문에 비해서 좀 많이 아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 여기 보시면 정책 행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통 이제 종이신문으로 지류로 보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시잖아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많이 접하시니까 정책 행정 섹션 가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불편하십니다만은 좀 활자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많이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보면 지금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뭔가 자료를 봤을 때 자료를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2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는데 3페이지를 보다 보니 일단 첫 번째 문제 앞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4페이지를 갔더니 3페이지가 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생의 문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 페이지를 핵심적인 문장이 뭔지가 잘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러한 신문 기사, 그래서 앞선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 문구에 대한 핵심 문구, 정제된 문구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항에 대한 파악, 요약, 이런 연습을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거 아마 최종 합격하신, 즉 승진하신 분들께서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시중에 있는 신문기사, 신문 같은 거 좀 많이 읽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좀 이렇게 빨리 읽는 연습, 그 다음에 형광펜이나 이런 거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제 종이 신문이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면서 핵심 사항 파악하는 그런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브리핑이라고 해서 예전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른바 이제 예전에 국정홍보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검색 보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책 보고서 검색에 활용 가능하고 정제된 보고서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브리핑에서 정책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배너에 이거 확대하면 이제 정책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각 부처별로 주요 통계도 있고 신문 기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알파입니다. 알파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국회에 입법조사처가 라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거 정규 강의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주 텐션이 좋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 가시면 지표로 보는 이슈라고 있습니다. 배너에 지표로 보는 이슈. 그럼 보면 이렇게 통계가 있고 해당 통계에 대해서 페이지가 많지도 않아요. 한두 페이지 되는데요. 그거 통계를 보고 그 통계 내용이 보면 막대 그래프도 있고 그 뭐 원형 그래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위에 있는 통계를 요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이른바 줄글 말고 이제 도표로 되어 있거나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를 요약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요거는 정제된 기사 관련해서 요거는 주로 줄글로 압축하는 연습이고요. 요거는요, 줄글 말고 기타 통계라든지 자료라는 건 너무 광범하니까 통계 관련한 부분,
표 같은 거, 막대 그래프 플로우 점선으로 이어진 거, 뭐 아니면 이원화표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있는 거 이런 거 압축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연습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말고 내년이나 2021년 아니면 2022년 그래서 조금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선배분들 보면 그래도 조금 한 1, 2년 전에 미리 준비하면 부담이 없다 해서 이 강의 직접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 이 강의 듣는 분들만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요. 저도 계속 이런 거 봅니다. 계속 보고 특히나 이제 밤에 잠 안 올 때 이거 보면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이 잘 와가지고 막 졸면서 있다가 그냥 바로 잡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법별 이제 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BNOP 관련해서 이 IBNOP 관련해서 제공되는 자료는 우리 조직 내부적인 자료가 있고요. 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자료는 업무 분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이슈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이슈면 해당 업무 수행한 직원이 유리하니까 문제되거든요. 실제로 다른 기관에서는 해당 부처 문제 냈다가 크게 문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 보면 다 다른 기관들 가상의 조직 가상 조직 얘기라기보다는 타 기관이죠. 타 기관 관련해서 자료가 주어지니까 그러면 해당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조직도도 주고 이 기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보통신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내 밑에 직원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도 있고 뭐 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 성격이 이렇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계신 그 직원분들 소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직원 소개하는 거고요. 그분들의 업무 실적,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성격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사의 지시사항이나 이메일,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의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부하 직원 이메일도 있고 또 부하 직원이 뭐 출장 간다 뭐 이렇게 부하 직원의 공백 뭐 이런 것들 체크, 그러니까 누락이 있으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 자료로서 내부 보고서, 공문, 메모, 대화록 뭐 이런 것들이 공문 자료로서 등장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자료, 이게 외부 자료예요. 외부 자료는 보통 기사 자료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문 기사, 방송 기사, 사설, 칼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자료, 국민 이제 올 상반기에 다른 기관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국민 건강 관련해서 건강 개선 사업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때 통계 연령대별로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 그래프 설문조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자료, 홈페이지 게시판, 의견 수렴함, 즉 외부, 이건 아닌 내부 자료고 이거 외부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우수 사례, 참고 사례, 관련 규정 지침이고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실은 이런 것들이 꼭 IBN, OP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1대2 RP에서도 이런 것들 당연히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더해서 알파 개념으로 보셨을 때 어떤 특정한 사업이 시행되든 아니면 변경이 되든 아니면 아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든 어떤 무슨 변경, 도입 또는 사업의 도입 또는 변경, 사업 또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사업 또는 제도의 도입 또는 변경으로 인한 각종 목적, 효과, 취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사항 관련해서는요, 문제 간의 분량 조절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는데요, OP 작성 시간 이거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 배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낭패 봅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출제기관의 역량 모델이라든지 세부 개념에 대해서 고려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역량 모델 세부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쭉쭉 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막 이렇게 강의를 한 표가 납니다. 보시면 역량 모델 있잖아요. 기획력,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일일이. 지금 아예 채점 기준, 이거는 채점, 출제에 따라서 채점 기준을 아예 제시를 한 겁니다. 유일하게 제시된 포인트입니다. 1대2 관련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까? 이거대로만 하면 점수 잘 줄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기간의 역량 모델 및 세부 개념을 고려해서 그걸 표현해 주셔야 돼요. 표현. 내가 A라고 하면 면접관이 A-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었겠지. 못 알아듣습니다. 평가위원이 그렇게 할 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표현해 주셔야죠. 문구로 표현을 해주셔야죠. 문구로. IBN OP에서는 문구로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1대2 RP는 메모 사항 자체가 평가 안 되니까 말로 표현해 주셔야죠. 표현을. 그 다음에 자기 표현으로 바꾸기. 이거는 자기 표현으로 바꾼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 이게 그냥 IBN OP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역할 몰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A 부처의 B 팀장이니까 B 팀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관련해서 이제 팀장 역할로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뷰할 때도 보면 아예 유리되어 있는,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 역할을 하는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느 기관에서 인터뷰, 그래서 이제 평가위원으로 한번 이제 고맙게도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뭐 업무 처리 관련해서 이제 IB 인터뷰였습니다. IB 인터뷰가 이렇게 여쭙는데, 뭐 이렇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평가위원들 같은 경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제 질문이,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해당 대상자분께서 A 기관이었어요. A 기관이고, 이제 가상의 조직이 B 기관이라 치겠습니다. 그러면 B 기관에 몰입돼서 그 팀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A 기관은 좀 통상적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거는 그분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위원분들도 점수를 좋지는 않게 됐습니다. 일단은 몰입을 하셔야 되고요. 몰입을 하셔야 되고, 자칫 하다가는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평가위원에게 조금 좋지 않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조금 나쁘게 그러니까 좋지 않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원래 업무 처리 이렇게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해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고, 말 그대로 거기 제시된 거기에 딱 완전 몰입돼가지고 그 업무를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고려한 구성인데요. 이거를 보통 제가 표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우리 고용노동부 가서 강의를 해보면 표를 활용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보통 한 30%? 에서 40% 정도는 표를 쓰세요. 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줄글로 쓰십니다. 따라서 뭐 이렇게 표든 줄글이든 뭐 답안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점수가 좀 이제 뭐 금평에도 뭐 기본 점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좀 낮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차별화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건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뭐 정규 강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요, 이거 대면입니다. 대면. 우리 12월에 평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고로 지금 오늘 촬영 일자가 9월 2일입니다. 2020년 9월 2일인데 대부분의 기관들 전부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안 이어지길 바라지만 혹시나 마스크를 쓰고 응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표정도 잘 안 드러나고 전달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KF80이나 94 마스크 써가지고 전달력 매우 떨어지고요. 마스크 썼을 때는 본인한테만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근데 들리는 목소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작아요. 훨씬 더 목소리 크게 해야 되고요. 발음이 또 많이 뭉개집니다. 마스크 썼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요 얼굴이요.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올리는 분도 있고 내리는 분도 있는데 내리고 심지어 안경까지 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전달력이 매우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달력과 설득력.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대상자분들께서 계속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상호 그게 안 되는 거,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더해서 마스크를 뺀다 하더라도 인터뷰 관련해서 조금 이제 단정한 옷차림. 아유, 정말 내 동기들 보고 뭐 이렇게 오는데 나만 너무 잘 차리는 좀 민망하다.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압니다만은 머리 좀 하얀 분과 저도 지금 좀 계속 염색하고 있거든요. 좀 염색하시고 그다음에 좀 이발도 깔끔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도 눈썹이 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흐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좀 약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구 무신하라는 지시 절대 아닙니다. 저 지금 눈썹 그렸습니다. 조금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얼굴에 약간 조금 이렇게 뭐도 바르고 이러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반듯한 느낌. 말 그대로 요 평가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준비된 느낌을 받는, 준비되었다.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오픈 강의 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IB 답안, 그 다음에 이제 IBN OP 관련해서 IB 답안의 기본 틀인데요. 물론 정규 강의 때는 훨씬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표를 그리는 방식인데요. 표 안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표를 안 그리고 이거 줄글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가 4개 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위가 앞에 있으면요. 순위가 1, 2, 3, 4 해버리면 자료 보면서 찾은 업무 족족 일단 기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별로 순서는요. 업무 순서. 자료 보면서 찾은 업무 순서대로 기재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순위는 당연히 하다 보면 바뀔 수 있습니다. 1, 2, 3, 4. 이건 당연히 바뀔 수 있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치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가장 핵심. 그 다음 더하기 알파 개념으로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는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크게 덩어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내가 하느냐 아니면 직원이 하느냐.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예정된 시기에 하느냐, 변경된 시기에 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변경이 있고 시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 방법 관련해서는 직원 가가 예를 들어서 14시부터 17시까지 참석한다. 그래서 직원에게 위임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직접 뭐 해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지시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즉 말하자면 이거 박스는 굉장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 때문에 이런 거고요. 실제로는 분량이 좀 더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왜 이렇게 되는지 근거에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 사람의 변경이 있다. 즉 이 근거라는 것은 변경 사항의 근거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시간이 바뀌었다. 또 심지어 장소, 아주 예외적으로 장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장소 변경. 이런 기본적으로는 요거 변경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홍보 관련해서 A 홍보안, B 홍보안, C 홍보안이 있는데 각 홍보안 중에서 가장 나은 홍보안을 정하라. 그럼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의 근거. 그러면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비용이 근거가 될 수 있고, 제일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효과, 효과성입니다. 비용 투입 대비 산출에 있을 수가 있고, 여론, 어떤 안을 조금 더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이도, 이제 어떤 게 좀 수월한지, 그럼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언급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추천드리는 게 이해관계자예요. 즉,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내부 관계자, 외부 관계자.
만약에 이게 여기는 뭐 내부 관계자는 특별히 필요 없고 외부에 뭐 ABC를 썼으니까 뭐 나 집단이 있다. 나 집단. 이거는 외부라고 굳이 할 필요 없죠. 내부로는 뭐 특히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땡땡 팀하고 협업을 한다. 그다음 외부로는 뭐 뭐뭐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으시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추가 조치입니다. 관련된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팀하고 협업도 사전에 해야 되고 이 집단에 나중에 별도로 연락도 해야 되고 이 세부 조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실제 해당 딱 그 시간대에 하기 전에 해야 될 전후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에 할 거 필요 없다. 후회할 것만 있다 하면 전후로 여기는 전후로 나누지만 여기는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저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여기에 뭐 아니면 도다. 난 진짜 뭐 이제 점수 진짜 최고점 받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다시 떼어내서 별도 표를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시간이 좀 뭐 마음은 당연히 뭐 많습니다만 하기는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내용들은 줄글로 이걸 포함할 수 있는 줄글 구성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1번 A 업무 해놓고 양가로에서 순위 4 해놓고 뭐 이거를 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A 업무 순위 해놓고 이건 나중에 넣겠죠. 일단 자료 발견하면서 1A 업무 이렇게 하니까요.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당자 및 아까 담당자 및 이제 시기 그러면 관련 담당자 그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방법 뭐 이렇게 하겠고 관련된 근거 맨 마지막에 이해관계자 자체를 요거 말고 요 앞에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아예 별도로 그냥 참고 표시해서 미리 빼내셔가지고 기재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 전후 조치 관련 추가 조치 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줄글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워드 치잖아요. 워드 치고 나서 복사하기 붙이기 해가지고 쭉쭉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방향 지시 관련해서는 본인 직접 처리 업무와 지시 업무를 구분한다. 또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보통 6하원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사후 관리의 추가 모색, 아까 사후 조치 아니면 전후 조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색 제가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기관의 협조 방안, 그래서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협조를 구할 것인지 어떻게 또 피드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간 갈등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고용부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갈등 상황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직원 홍길동하고 뭐 직원 A하고 B하고 갈등 상황이 있다 했을 때 A, B 말고 다른 팀원 C, D, E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팀원, 여기서 말하는 건 요 다른 팀원이라는 거는 이 갈등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다른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면담을 한다. 뭐 면담한다. 많은 분들 면담하죠. 면담을 쓰십니다만 면담할 때도 누구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가 다투는데 이걸 알고 있는 C, D, E가 있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갈등을 야기한 사람이다. 그러면 면담할 때도 일단은 B가 고소하니까 B 얘기 들어보고 1번 B, 2번 그 다음에 A 들어보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 네 번째로 A에서 E. 왜냐면 이거 계속 갈등이 봉합돼야 되니까요. 물론 중간에 C, D, E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써주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은 고민 안 했지만 나는 이것까지 고민했다. 이게 맞든 그러든 일단 내가 여기까지는 일단 검토해봤다. 체계적으로 그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봤다. 이 역량 모델 관련해서 이거 다양한 대안 모색해 보시라면서요. 그래서 모색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조정, 업무 담당자 차출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과 희망 이사를 균형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상 직원의 고충사항, 직원이 뭐 힘들어요, 나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출장 갑니다, 오늘 오전에 어디 감독하러 갑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정 또는 차출에 따른 불만 해소 방안에 대한 추가 모색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2 RP 관련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할 몰입이라 생각해요. 이거를 연기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그 순간만큼은 진짜 그 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 한번 설득해 본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준비를 이제 평가 대상자라면요, 아예 입장 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해서 이걸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진짜 이 두 분들 의견 잘 들어봐서 어떻게든 한번 내가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진짜 집중하자. 그리고 그런 집중하는 모습을 온전히 한번 전달해보자. 이런 느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진짜 정말 급하고 20분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한번 수정안 마련해보자, 이런 마음이면, 그런 마음을 안 가진 분, 예를 들면 이건 평가고 나를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막 작년에 들어갔던 그 선후배들이 얘기하기를 막 엄청 압박하고 막 쓸데없는 거 투집받고 한다는데 중간에 짜증내면 어떡하지, 표정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위축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앞선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부터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서 설득을 이제 납득을 해야 되잖아. 납득을 하려면 내가 제시하는 근거, 기준이라는 게요, 객관적이고 또 객관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 기준이 있고 B 기준이라고 할 때, 어떤 아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건설협회는 A라는 객관적 기준을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 대표는 B라는, 즉 자기한테 유리한 객관적 기준을 선호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준들이 이렇게 양쪽에 팽팽하게 대립돼요. 그래서 각 기준의 우선순위 가지고도 현장에서 많이 다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C 기준도 나름대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키가 됩니다. 키. 뭔가 요 팽팽한 이것들을 어느 특정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옵션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윈윈 옵션, 상생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이건 피드백을 얘기하고요. 피드백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한번 이걸 모여서 뭐 논의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시간 보면서 다음에 실제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평가받으면 이제 끝인데요. 그래서 결말을 못 맺고, 예를 들어서 쟁점이 1쟁점이 있고, 쟁점 1이 있고, 쟁점 2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쟁점이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많이 나올 때는 3개씩 나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너무 시간 배분 실패해가지고 이걸 아예 다루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20분을 잘게 쪼개가지고요, 처음에 2분은 뭐 한다, 그 다음에 10분은 A 쟁점 1 다룬다, 그 다음에 5분은 쟁점이 상대적으로 이게 작으니까 5분 다룬다, 나머지는 좀 협의하고 마무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자기 원한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가 지금 시간이 이 정도 되었는데 쟁점 이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하는 것까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기는 해야지 알죠. 이분이 그래도 쟁점 2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까지 인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1대2 RP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쭉 계속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고 뭐 국토교통부 같은 철도경찰 때 뭐 이쪽은 1대2 RP가 있고 1대2 RP 들어온 기관도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4급 승진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 말고요. 4급 승진 관련해서는 1대2 RP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특정 대상자 편을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메모는 한 100을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 제가 뭐 수업 때도 많이 강조드립니다만은 메모 100을 했는데 실제로 발언하는 게 메모 중에 몇 프로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 활용 못합니다. 의외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메모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막 빡빡빡하게 막 거의 옮기다시피 쓰시는데 막 옮겨서 쓰셨어요. 한 페이지 쓰셨죠. 오시는데 그 다음에 또 인터뷰하면요. 메모는 또 안 보시고 또 이걸 보세요. 자료를 또 보시는 거예요. 자료를. 막 땀을 흘리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자료가 안 보이니까 막 잠시만 계절 보십시오 하면서 막 보는데 막 속이 다 들어가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필요한 메모만 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 내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쪽에 있겠다라고 그 색깔 택 있잖아요. 붙이는 거 그거 포스트잇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꽤 오랜 시간 원래 이제 생각하기로는 한 4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 한번 해봤습니다. 막 해보다 보니까 실은 지금 9월 2일인데요. 바깥에 지금 태풍이 올 것인지 지금 서울에는 비가 마침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빗소리도 저한테 살짝 들리면서 이렇게 촬영을 이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고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도움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한 번 정도 더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이제 내일부터 해서 계속 주중에 이제 주말에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선생님들도 더 좋지요. 희망할 때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또 시간 날 때 짬짬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진호 강사가 얘기하는 게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규 강의 때 그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정규 강의하고 다 이거 뜰 때 다 뜰 겁니다. 한꺼번에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잘 보시고 이제 최종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할 것이고요. 또 코로나가 잠잠할 때쯤 되면 별도로 시뮬레이션 우리 고용부 같은 경우 12월 평가라서 10월, 11월 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올해 계속 생산하고 세팅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때 좀 대면해서 또 뵙고 싶은 생각도 간절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또 열심히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